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고글에 의해서 백제의 중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중흥은 다시 한 번 더 발전을 도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백제가 다시 한 번 더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건데 이상합니다. 고구려는 지난 시간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가 가장 발전되었던 시기, 그러니까 최전성기입니다. 아시겠죠? 최전성기입니다. 그런데요, 백제는요, 최전성기가 이때가 오늘 배울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배웠어요. 언제가 백제의 전성기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근초고왕 시기.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가장 발전했습니다. 이때 백제는 고구려도 공격했고요,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일본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엄청난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엄청난 해상 왕국. 하지만 이 근초고왕 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죽게 만들었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광개토대왕의 침입,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맞아서 백제가 점점 몰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 이 시기의 노력들입니다. 백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시대를 우리는 세 개의 시대로 나뉜다면, 백제의 수도가 한성, 즉 오늘날 서울이었던 시기, 그리고 백제의 수도가 옹진, 오늘날 공주였던 시기, 그리고 백제의 수도가 사비였던 시기, 오늘날 부여입니다. 이 세 시기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성시대 때는 물론 뭐 백제가 매우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비류왕 때의 나제동맹입니다. 나제동맹 433년에 있었거든요. 자, 이 나제동맹은 장수왕의 남진정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남진정책을 견제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남진정책은 성공했나요? 그렇죠.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백제는 수도를 옮겨야 합니다. 계로왕도 죽임을 당하죠. 백제의 한성시대의 마지막 왕은 계로왕이었습니다. 계로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성을 고구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함락당했기 때문에 수도를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라고 했죠. 웅진시대 왕권은 어땠을까요? 웅진시대 왕권은 매우 약해졌을 겁니다. 왜?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에 침입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생각하겠죠. 맞죠? 너희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사실 멸망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왕으로 등장했던 왕들은 그 목표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다시 한번 나라를 발전시키자. 이것이 바로 나라의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시대의 동성왕,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겠죠. 일단은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나제동맹보다도 더욱 굳건한 동맹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신라의 높은 관직이었던 이벌찬의 딸,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신라와 동맹을 견고하게 하는가 동시에 신진 세력을 등용합니다. 연씨와 백씨와 사씨를 등용해서 기존의 백제 세력이었던 진씨, 목씨, 해씨들의 횡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씨, 해씨, 목씨들이 막 왕을 압박하면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러자 신진 세력을 등용하고 신라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아닌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동성왕이. 아시겠죠? 자, 무령왕 때는 22담로를 지방에 설치합니다. 22담로를 지방에 설치해서 일종의 지방행정구역이에요. 이 지방행정구역에 왕족을 파견합니다. 이 왕족을 왜 파견했을까요? 왕족은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왕의 명령을 지방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왕권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리고요,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누구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렇죠.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중국 양나라와 교류하고 22담로를 설치했다. 자, 사비시대 때의 성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죠. 자, 성왕 때는 어느 정도 왕권이 회복됩니다. 자, 동성왕, 무령왕의 노력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성왕 때는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요, 국호를 일시적으로 백제에서 남부여로 고칩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백제 왕족의 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여시라고 했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면서 우리는 부여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남부여. 물론 나중에 다시 백제로 이름을 바꿉니다. 어쨌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면서 새롭게 이제 거듭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래서 중앙에 22부 관청을 설치해서 이제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중국 외와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구려의 공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성왕은 드디어 이제 백제의 그 수건, 한강유역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한강유역을 회복하냐면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요, 백제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요, 신라가 한강 상류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드디어 백제가 빼앗겼던 고구려 장수왕 남진정책으로 빼앗겼던 그 한강유역을 백제가 회복합니다. 한강 하류는 지금의 서울 쪽입니다. 서울이 한강의 하류죠. 한강 상류는 지금의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북부 지역입니다. 사실 어디가 더 좋은 땅입니까? 한강 하류가 더 뛰어난 땅입니다. 왜?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옥한 토지, 인구 이런 걸 볼 때 서울, 지금의 수도인 서울 지역이 한성 지역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었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백제의 이상이 실현됐을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라가 배신을 합니다. 신라에게 때 국왕이었던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누구를? 백제를 배신합니다. 자, 백제를 배신해서요, 한강 하류와 상류를 모두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가 확보하게 되죠. 이 한강 상류와 하류를 모두 신라가 확보하면서 결국은 백제는 다시 한강유역을 신라로부터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당연히 성왕은 여기에 붕괴해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관산성 전투에서 지금은 옥천입니다. 여기서 신라에게 패배하면서 결국은 성왕도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요. 백제는 이제 영영 한강유역을 차지하지 못한 채로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의 목을 베었던 사람, 활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금강가야의 왕자였고 김유신의 할아버지였던 김무력 장군입니다. 이때 하여튼 금강가야 세력을 흡수했던 신라가 금강가야와 연합을 해서 뭐 백제를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 관산성 옥천 전투로 백제는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됐고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라의 전성기가 이때입니다. 바로 진흥왕 시기. 그러면 다음 시간은 신라의 전성기를 살펴보게 되겠죠. 자, 오늘 백제의 중흥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다. 이 안타까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기 내용 영상 잘 보고 필기 내용 필기하셔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로 수도를 천도하고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에 대항했습니다.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로 수도를 천도하고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에 대항했습니다.